안녕하세요. 구겨진 언론 보도와 가짜뉴스를 바로 펴서 전해드리는 에이스입니다. 작년 11월 대선 후보 신분이었던 윤석열이 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가서 이 정부의 방역 대책에 대해서 한마디 하죠. 과학적이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 이후 12월부터 이제 윤석열은 선대위를 꾸린 이후에 코로나 방역에 대한 대응으로 과학 방역 을 본격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은 정치 방역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비판하면서 K방역은 자화자찬이다 라고 주장했던 윤석열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과학방역을 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를 뻥뻥 쳐댔죠. 이 과학방역은 단일화를 한 안철수와 윤석열의 핵심 코로나 대응책이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가 한창이던 때에 이 보수단체에서는 코로나와 최전방에서 그야말로 사투를 벌이고 있던 이 정은경 천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고발을 합니다. 백신 패스는 위법이다. 백신 강요 잘못됐다. 방역이 잘못됐다. 직권남용, 직무유기, 배임죄 등등으로 고발을 해요. 완전 미친놈들이죠 이거. 7월 달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눈에 띄게 늘기 시작하더니 셋째 주부터는 일일 확진자가 7만 명을 넘어섰어요. 머지않아 하루에 2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지난 7월 13일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방역 대응책이 발표가 되었죠. 전 정부의 코로나 대응을 정치 방역이라고 비판하면서 과학 방역을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대응 방안이라 아주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 방역 대책은 그야말로 황당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코로나 방역 대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자율과 책임이거든요. 이게 과학 방역인가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황당한 워딩이죠. 정은경 청장에 이어서 제2대 질병관리청장으로 취임한 백경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의무형 전국민 거리두기가 아니라 국민 자율참여형 방역이다 라고 방역대책을 발표합니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보다 나은 게 뭔지 다른 게 뭔지 뭐가 과학방역인지 의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당시 백신 접종에 협조해달라고 확진세를 잠재우기 위해 백신 패스를 도입한 걸 가지고 당시의 보수단체들, 일부 시민단체들은 살인 백신이다, 백신 패스는 위법이다 엄청나게 비판을 했었죠. 근데 윤석열과 대통령실 지금 뭐하고 있나요? 국민께 백신 접종을 호소한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4차 백신 맞는 사진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호소하고 있어요. 얘네 뭐 하는 건가요? 백신은 살인 백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 다 어디 갔나요? 야, 니네들 논리대로 하면 윤석열도 저거 다 쇼고 저 안에 백신이 들어있는지 소주가 들어있는지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하면 이거 말이 돼요? 황당하죠. 말도 안 되죠. 근데 니네들은 문재인 대통령께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니까. 이런 음모론을 펼치면서 이 방역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해명도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과학 방역에 대해서 묻자 윤석열이 뭐라고 해요? 과학 방역에서 과학은 의사결정 과정을 말하는 거랍니다. 아니 도대체 과학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는 게 뭔가요? 또 뭐라고 해요? 과학의 범위는 넓답니다. 사회과학도 과학이래요. 참 황당하죠.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과학 글자만 들어가면 다 과학 방역이야? 아니, 그렇게 따지면 유사과학도 과학이니까 무속도 과학이겠네요. 아, 그래서 그렇게 천공인가 건진인가 하는 법사들의 코치를 받으시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다가? 아니 어느 국민이 사회과학을 예상이나 했겠냐고요. 뭔가 이전 정부와 차별화된 데이터, 과학적인 시스템 뭐 이런 걸 기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사회과학 얘기하고 앉아있고 전 정부를 때릴 때는 그렇게 신나서 정치 방역이다, 과학적이지 못하다 이래놓고는 지들이 막상 대응책을 내놓으려니까 내놓을 게 없죠. 왜? 문재인 정부의 방역은 우리나라에서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 세계의 전문가들이 인정한 최고의 방역이었으니까요. 여기서 더 좋은 방역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사회과학도 과학이다, 국민 참여형 자율방역 진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제는 코로나에 걸려도 월 급여가 일정 이상 되지 않으면 지원비가 없고 약값이나 병원비도 개인 부담이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이 숨어버리는 깜깜이 환자들이 급증하는 것에 대한 대안은 있는 건가요? 뭐 별로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리고 7월 21일 이번 주였죠. 여름 휴가철 방역 강화 지침에 대해서 또 이런 대책이 나왔어요. 손소독과 환기. 손소독과 환기. 지금 이게 자신들의 방역을 과학 방역이라고 자부하는 새 정부에서 여름휴가철 강화된 방역 지침이라고 내놓은 겁니다. 손소독과 환기.
기사 한번 볼게요. 휴게소와 철도 역사 등 모든 교통시설의 대합실, 화장실 소독을 철저히 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하는 것이 전부다. 대중교통인 버스와 열차도 운행 전후 소독을 철저히 하고 에어컨 가동에 따른 이용자끼리 전파가 없도록 환기도 반복 실시할 예정이다. 뭘 예정이에요? 이거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학방역 정말 대단합니다. 그럼 지금 안철수는 뭐 하고 있냐? 안철수가 며칠 전 과학방역에 대해서 하는 말 보세요. 과학방역은 시민 자율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놀고 자빠졌죠 아주.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시민이 자율적으로 방역에 힘쓰고 책임도 시민이 진다면서. 그럼 정부가 하는 건 뭔데요? 그리고 이게 왜 과학방역인가요? 각자 방역이지. 내가 방역에 힘쓰고 내가 책임지는 게 어떻게 과학방역이냐? 이거 혼자서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거 아닌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말을 조금만 더 볼게요. 시민 자율방역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과 확진자의 동선이 실시간으로 확인된다. 이게 말이 되나요? 확진자들은 자가격리를 하는데 확진자의 동선이 겹친다? 좀 더 보면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감염 위험이 있을 경우 그 즉시 알 수 있다. 저 잘 이해가 안 돼요. 확진자들이 자신의 동선을 다 이렇게 공개를 한다고요? 앱을 통해서? 그 어플리케이션 도대체 언제 나오는데? 참 나오는 방역 대책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황당하거나 한심하거나 하죠. 아니 선별검사소를 218개 운영하던 걸 4개로 축소했어요. 그나마도 뒤늦게 확진이 퍼지니까 이제 늘릴 것을 검토한다라고 하고 있죠. 선제 조치가 아니라 이거 완전 무슨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 무증상자들은 검사비가 5만 원이다 라고 하죠. 검사 안 받는 사람들 아마 분명히 많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포기할지 짐작도 안 되고요. 확진에 걸려도 나라에서 지원이 줄거나 사라지면 또 자신의 확진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나오겠죠. 이거 뭐 검사를 안 받거나 확진을 숨겨서 확진자가 줄어들 것 같아요. 참 대단하죠. 이 정부의 방역과 관련하여 이런 뉴스도 나왔어요. 코로나 재유행 사망 급증 대비 화장로 등 시설 인력 추가 확보. 이런 타이틀의 뉴스가 많은 언론사들에서 일제히 보도가 되었습니다. 화장로 추가 시설 확보. 사실 뉴스의 내용과 정부의 대응만 보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도시, 특히 서울이 화장시설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90%가 화장을 하는 장례 문화로 바뀌었고 현재 서울은 인구가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데 화장시설이 딱 2곳밖에 없다라고 하죠. 이거는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거거든요. 화장터를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인구 밀집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이런 시설을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기피시설이잖아요.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아주 심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고령화로 인해 사망자는 매년 늘어나고 거기다 코로나까지 더해졌으니 이 화장로에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대응책에 시민들의 반응, 네티즌의 반응은 아주 냉소적이죠. 조롱을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정부가 올바른 대응을 내놔도 시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다. 만약 윤석열 정부가 방역 대응책을 잘 내놓다가 화장로까지 언급을 하면 큰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그는 내놓은 방역 대책은 하나도 없고 화장로만 손본다? 그러니까 이런 댓글이 나오는 거예요. 죽을 준비하세요로 들리는데 이런 댓글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대응책은 하나도 없이 각자 도생, 알아서 책임져라 해놓고 장례시설, 화장시설은 늘린다? 죽을 준비하세요로 들릴 수도 있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억울해하면 안 되죠. 지들이 내놓은 방역 대책 중에 전 정부보다 낫다, 뛰어나다라고 평가할 게 단 한 개도 없고 큰 소리만 뻥뻥 쳐댔으니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언급할게요. 국민들과 전문가들에게 그렇게 까이고도 여전히 부끄러움도 없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방역 담당자들 단독 보도에 이런 게 나옵니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 대책 재평가 나선다. 지금 앞에 놓인 코로나 재확산을 막는 데 중점을 둬야 할 인간들이 또 문재인 정부 수사하겠다, 전 정부 때리겠다 이러고 있죠. 정말 국민들을 개 돼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덜 떨어진 대통령 하나 잘못 보았더니 나라가 매일매일 혼란스러운 기분이에요. 참 마음껏 수사하고 싶어서 대통령이 된 것처럼 보이는 이 덜 떨어진 인간. 뉴욕타임즈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윤석열의 문재인 수사는 정치적 수단이자 도박이다. 진짜 개망신이죠. 전 세계가 어려운 이때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윤석열 뭐 하나요? 한동훈 뭐예요? 빨리 뉴욕타임즈 좌파 언론으로 규정하고 압수수색 안 들어가나요? 탈탈 털어야죠. 지금 좌파 언론인데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희한한 대통령과 그 부인, 이런 덜 떨어진 인간들, 무능, 무식, 무속, 삼박자를 고루 갖춘 지도자가 내놓는 과학 방역, 결론은 국민들의 각자 도생, 알아서 살아남아라. 말끝마다 국민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어딜 뜯어봐도 이 나라는 국민들을 지킬 마음이 1도 없어 보인다. 이상 에이스였습니다.